네, 반갑습니다. 자금융실 성공학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금융실 성공학의 프로젝트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반갑죠? 그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청강을 오셔서 또 이제 다른 반에 계신 분들도 지금 또 오셔서 이렇게 또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런 강의가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기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게 뒷받침이 돼야지 모든 게 난 샵이나 모든 게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술만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내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쵸? 그거는 누가 인정을 해주냐면 고객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싸가지 없어봐요. 고객이 나를 좋아하겠나요? 저는 좀 싸가지 없거든요. 손님들한테 좀 싸가지 없어요. 근데 그런 기술력만 갖고 믿고 내가 가게를 오픈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술만 내가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내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하지만 손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미용실에 내가 직원으로 근무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오면 원장님이 이제 손님 주는 대로 제가 받아서 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직원들한테 손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손님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그냥 그렇죠. 속이 막 뒤집어져요. 왜냐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위험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강연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득이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나눔과 공유거든요.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은 나눔과 공유를 가장 중요시 따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은 지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커트를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고 이러는 건 뭐죠?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거가 두 가지가 매치가 잘 됐을 때 사실 살롱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내 주위에서도 기술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매출이 연봉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은 공부하려고 전국을 방방곡곡 다 쫓아다니면서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매출과 공부하고는 별개이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뭘까요? 곧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내가 잘 이끌어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내가 등한시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감성과 손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감성과 센스가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같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들어갔을 때 내가 좋은 살롱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용실은 뭘까요? 작은 미용실이에요. 전국의 80% 이상이 저 같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40평 이상, 30평, 40평 이상에 대한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중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오픈하신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엇거내모로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60% 이상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골 레벨 가시면 더 그런 프로테이지는 더 많겠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공부를 하고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무료 세미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기회가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지방에는 무슨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근데 서울에서는요, 무슨 세미나 하자 그러면은요, 사람이 안 와요. 그만큼 뭐죠? 그만큼 세미나를 하는 그런 주최를 할 수 있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미나가 얼마나 나한테 값어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몰리고 안 몰리고가 굉장히 결정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누가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용실, 작은 미용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잘 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용실을 뭐 큰 대형 미용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요. 작은 미용실도 운영을 해봤고요. 진짜 동네 미용실도 제가 오픈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오픈하는 건 사실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대형 미용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4, 50명 돼요. 얼마나 크겠어요? 거의 한 100평 정도 되는 미용실에 한 4, 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한 자리에. 그런 미용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요. 가격 굉장히 높죠. 아주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연예인들, 탑 연예인들이 와서 머리를 해요. 그런 미용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직원들이 정말 많은 엄청나게 큰 미용실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요. 저가 미용실도 제가 한번 가서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지식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제가 많이 키워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제가 어떻게 해요? 많이 등한시하지 않고 제가 일궈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되게 유명한 데서도 근무를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데서도 근무를 해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인드가 그 미용실에 근무했다고 내 자신 자체가 그 미용실에 준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동네 미용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동네 그럭저럭한 미용사인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어디에 근무했다는 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준호나 아니면 이철이나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브랜드 샵이잖아요. 퀄리티가 되게 높잖아요. 여기 이제 오시는 사람 중에서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준호맨이 있었어요. 준호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셔서 자기가 준호에 근무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준호에 나와서 내가 미용실 오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호맨인가요? 나왔잖아요. 퇴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퇴사한 그 순간에는 나는 준호맨이 아닌 거죠. 뭐예요? 동네 그럭저럭한 미용사 원장님이신 거죠. 그러면 그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동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생각에서 더 이상 높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큰 높이 있는 정상에서 밑에서 내려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서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느낌이 완전 추락하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떤 슬럼프가 다른 사람보다 몇 곱절 더 빨리 와요. 엄청나게 많은 슬럼프가 빨리 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브랜드에서 근무해서 내가 몇 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매출을 올렸던 사람이 나중에 동네에 와서 미용실 차리게 되면요 엄청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이 그 지역에 맞게끔 고객이 나한테 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지역마다 판 굵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글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오랫동안 썼던 글을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고 참 글을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자, 내가 시내 크게 큰 틀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제가 압구정동에 있어요. 요즘 지금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옛날에는 명동이 제일 잘 나갔죠. 지금은 이제 명동이 좀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홍대죠. 홍대가 제일 잘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청담동이죠.
두 군데가 지금 쌍벽을 이룬 것처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청담동은 지금 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죠. 거기는 기본 갔다가 들어가면 한 50에서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정말 높죠. 정말 퀄리티가 높죠. 내가 만약에 그런 데에서 있다가, 그런 퀄리티 있는 데에서 있다가, 내가 만약에 사실 그런 데 오픈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 들어야 되냐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최소한 3억 이상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3억 있나요? 5억 있나요? 청담동에서 오픈하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죠. 있나요? 있어요? 없죠. 내가 디자이너로 근무를 해도 그 돈이 있나요? 스폰서가 나한테 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청담동에서 연예인들 하는 상대로 하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10억에서 2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청담동에서 상위 1%의 손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20억 있나요? 10억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는 비용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시내에다가 오픈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에서 그 너의 준하는 비용을 맞춰서 내가 동네에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시내에서 브랜드에서 아무리 내가 잘하는 사람이어도 동네에 오면 완전 꼬랑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높았던 퀄리티가 내가 그만큼 매출을 올렸던 사람이 동네에 오면은요, 그거에 반의 반도 못 올려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잘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 동네 터줏대감이에요. 내가 아무리 브랜드에서 높은 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내가 몇 천만 원, 한 달에 매출을 몇 천만 원 올렸던 사람이 동네에서 1000만 원도 올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동네 터줏대감이 그 사람보다 그렇게 매출이 높았었던 사람들보다도요, 그 동네 터줏대감이 이 브랜드에 있던 사람보다 머리를 더 잘해. 소문이 그렇게 나. 소문이 그렇게 나요. 저기 갔더니 자기 자랑만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퀄리티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던데 머리 진짜 못해. 그러면 돈다니까요. 정말 돌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던 퀄리티 있던 그런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내가 펌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뽑아서 디자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오픈을 했어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어떻죠? 그 펌의 굵기가 다 똑같은가 다른가요?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맨날 크레임이에요. 뭐야, 파마 풀렸어. 다시 해줘. 동네마다 파마 굵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 동네에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조금 성북동이라는 그 지역 특수성 때문에 컬이 조금 굵어요.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 근데 가끔씩 손님들이 오시면 조금 저렴하게 하셨던 분들은 웨이브로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좀 안 나왔으면 거기 파마 못해. 파마 다 풀렸어. 이렇게 손님들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단가가 좀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파마의 굵기가 저희는 좀 이제 부드럽게 하고 좀 굵게 하는 편인데, 이 파마조차도 너무 파마가 풀렸다고 오시는 손님들이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오시지는 않아요. 파마를 못하는 미용실로 잘 나가기 때문에. 근데 저기 싼데 미용 가면은 미용실에 머리는 빠글빠글 해가지고 잘 나와요.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분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까? 그게 과연 뭘까? 그게 지역 특성상이라는 거예요. 지역 특성상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생활 문화 수준이라는 거죠. 문화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무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 나무라 해야 돼요? 내가 나무라 해야 되죠. 나를 나무라 해야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동네에 왔으면,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를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내가 청담동에서 근무하고 홍대에서 근무하고 명동에서 근무하고 큰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내가 매출을 몇 천만 원 올려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동네에 들어오면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마인드로 내가 미용실에서 동네 미용실 오픈하면 100% 그 사람은 망합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어떤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던 미용실 디자이너가 나가서 오픈을 했대요. 오픈을 했는데 되게 먼 데로 오픈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갔어.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찾아가긴 찾아가요. 몇 프로 정도 찾아가냐면 50% 정도 찾아가요. 처음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3개월이에요. 많게는. 그리고 50%가 3개월 정도 쫓아다니고요. 3개월 정도 쫓아다니고요. 한 20%가 7개월까지 쫓아다니고,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1년 이상 가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1년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잘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그 사람이 동네 수준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시내에 있었던 그 퀄리티대로 지금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네 수준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 젖어드는 거죠. 머리의 수준이 그 동네의 수준에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님들이 나를 무조건 쫓아다니고 맹신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도 있지만, 사실 동네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시내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그 퀄리티로 기술력이 더 뛰어나야 돼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죠. 뭘 잘하세요? 스타일을 정말 잘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스타일 내는 것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 만지는 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드라이나 아이롱이나 모든 걸 떠나서 손으로 해서 스타일 예쁘게 포장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이런 데가 이제 홍대, 청담동, 압구정, 뭐 명동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높은 퀄리티 있는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스킬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에서는 그게 먹히나요? 절대 안 먹혀요. 동네에서는요, 어떤 게 먹히는 줄 아세요? 스타일을 잘 내는 사람이 잘 먹히는 게 아니고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 퍼마를 잘하는 사람이 잘 먹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손질을 해봐요. 머리를 감고요, 딱 해서 툭툭 털어가지고 이 머리가 뻗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될 것 같아요? 돼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은 지금 외국 나가서면요, 머리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만 가지고도 외국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탑 클래스 디자이너예요. 머리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바리캉 안 되신 분 있나요? 커트, 여성 커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뽑아내잖아요. 드라이 어느 정도 하시고, 파마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에서는요, 그런 거 잘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국 나가면 되게 잘할 것 같죠? 여기 사람 되게 잘할 것 같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못해요. 누가 잘하냐면, 아카데미 있는 사람들은 정말 퍼펙트하게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그래요. 비달사순에서 커트할 때 보셨나요? 머리숱 안 치잖아요. 선을 얼마나 깔끔하게 1cm씩 내려서 선을 얼마나 깔끔하게 치는지 혹시 보셨나요? 근데 머리를 딱 감고 나서 툭툭툭 털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이 딱 매끄럽게 딱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대다수가 그렇게 커트를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출난 탑 클래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잘하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참 아쉬운 것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뿐이에요.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론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용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문화가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계기를 바꿔야 되겠죠. 누군가는 살롱에서 필요한 거를 바꿔야 되겠죠. 또한 내가 아무리 퀄리티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동네에 와서는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스타일을 잘 내면 뭐합니까? 집에 와서 머리를 손질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동네에 들어오면 어떤 수준이 오죠? 그 지역구 손님이 와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시작합니다. 지역구 손님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많아.
이거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망한 건 순식간이에요. 아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용실을 딱 가니까요, 저기 석계역에서 미용실 오픈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미용실이 한 10평 정도 되나 봐요. 10평 정도 되는 미용실을 오픈을 했어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오픈을 하면서 앞에 이렇게 우리 거울 앞에 보면 큰 기둥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 프로필을 쫙 적어놨어요. 어디 근무하고 어디 근무하고 어디 근무하고. 이분은 한 군데 정착을 잘 안 했나봐. 많이 길어. 그리고 뭐 했고 뭐 수렸고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근데 이 미용실이 조만간 금방 망했어요. 뭘까요? 그 미용실 망한 이유는 뭐냐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엄청 화려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뭘 보고 갔을까요? 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 정말 잘하나 보다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서 머리를 정말 해보다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 그 얘기인즉슨 이 사람이 그 동네의 수준에 준하는 머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 동네의 수준에 맞는 머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맞는 머리를 내가 펌이나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동네가 지금 성북동에 근처에 있고 한성대에 있고요. 시내역을 지금 봤을 때는요 5km 반경 안에 다 있어요. 종로 같은 경우는 한 2-3km 밖에 안 되고요. 바로 옆에가 한구정로만 지나면 저희는 대학로예요. 되게 그 유명한 대학로예요. 그쵸? 그럼 저희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일까요?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사람도 많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이 지역이요,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동이 없어요. 이동수가 없는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동네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동네예요. 싼 데 찾아다니겠죠. 그쵸? 싼 데 찾아다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동네에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이 미용실만 해서 이 지역구 손님만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던 방식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저는 붉은팜이에요. 붉은팜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명동이나 아니면 홍대나 뭐 이런 데보다는 제가 웨이브가 좀 더 많아요. 아이론펌 할 때도 제가 다른 데보다 웨이브가 좀 더 많아요.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예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펌들이 되게 많죠. 그쵸?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거 본전 찾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파마를 했으면 본전 생각나잖아요. 저희 아이론펌 15만원 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것만큼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저한테 올까요? 안 와요. 2달에 한 번씩 그 비용을 내고 파마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는 본전 생각나게끔 오래가는 파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가요. 제가 파마를 해주면 한 4개월 정도 가요. 4개월 있다가 아이론펌을 또 해요. 왜죠? 그게 만약에 그거 준하는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가 파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굵기를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 원하는 만큼 제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맞는 내가 펌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해주지 않았을 경우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내에 있다고 해서 난 이것만 고집할 거야. 그래서 난 똑같이 그렇게 해줬어. 전화 오죠? 원장님 머리 했는데 머리가 풀렸어. 어떡하지? 이거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막 하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머리 막 감겨놔. 감겨보니까 머리가 막 살아있어. 당연하죠. 뭘까요? 우리가 파마를 말면, 일반 파마는 절은 상태에서 컬이 많이 살고 말리면 머리가 다 풀어지죠? 그쵸? 맞잖아요. 파마기 있는데요, 그러죠? 손님이 집에 가서 머리 또 말려봐. 머리 다 풀려져 있어. 손님은 뭔가를 했으면 항상 세상에는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뭔가가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거에 주는 만큼 나한테 그게 없어요. 그러면 본전 생각나거든요. 사람들은 맛집에 갔는데 맛없어 봐요. 그 집 두 번 다시 가나요? 두 번 다시 안 가요. 그쵸? 하소연 안 하면 당연히니까. 그쵸? 하지만 미용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머리를 했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다시 해줘야죠. 근데 그거 하다가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돈 벌어?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그 지역 주민에 내가 오픈을 했으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거에 준하는 기술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화를 빨리 내가 흡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시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손님들이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동네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끌어당겨야죠. 그쵸?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준하는 퀄리티 있는 그런 기술을 내가 습득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시내에서 아무리 경력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커트를 잘한다고 내가 소문이 나서도요, 동네 보면 깨갱이에요. 누구한테 깨갱이냐면 그 터줏대감한테 깨갱이에요. 터줏대감보다도 머리를 더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내 브랜드의 값어치가 그 동네 터줏대감보다 내 브랜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된 근무를 그 고퀄리티 있는 미용실에 근무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한 줄의 이력서일 뿐인 거죠. 결론은 뭐가 내냐면 손님들이 와서 머리를 해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동네의 지역 주민이 나의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 나한테 머리를 받았던 지역 주민이 어때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에 준하는 만큼 내가 파마 굵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청담동에서 머리하는 그 파마 굵기와 여기 지금 저희 미용실에서 저희 여기 한성대라고 하면 한성대에서 파마 굵기와 저기 이제 서울 지역을 하면은 저기 은평구나 방학동에 사는 파마 굵기가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자, 청담동에서 파마 굵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파마 말아요? 어떻게 파마 말아요? 굵게 해주냐?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요, 파마 굵기가 1, 2, 3, 4, 5면 끝나요. 네, 거의 롤 스트레이트 수준이에요. 파마가 외부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롤 스트레이트 수준이에요. 자, 그럼 저희 동네는 어떨까요? 저희 동네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외부가 나와야 돼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웨이브가 일단 나와야 돼요. 자, 저기 이제 지금 서울 변두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가옥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두 바퀴 이상은 나와야지 굵게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맞기 싫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다 하는 소리가 있죠. 저 할머니처럼 말아주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점점점 그 수준이요, 점점점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점 그런 굵기가 점점점 이렇게 변두리로 가면서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파마 굵기와 지금의 파마 굵기는 또 달라요. 저는 대전에서 이제 파마 굵기를 파마를 이제 미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사실 시내에 있을 때는 웨이브가 많은 거를 사람들이 선호를 했어요. 지금 제가 하루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웨이브를 냈어요. 근데 지금 대전에서도 시내에서 가시면 거의 올스테이 수준으로 파마를 말아야 돼요. 또한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오시는 손님들도 왜냐면 손질이 편한 걸 좋아하세요. 너무 웨이브가 많은 걸 싫어해요. 근데 가끔씩은 웨이브를 많은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빠글빠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근데 제가 빠글빠글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만 풀렸다고 또 와요. 그런 손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뭐 그거는 극소수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유행에 맞는 그 동네 수준에 맞는 내가 기술을 펼쳐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만족하고 내 고객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너무 시내에서 내가 미용을 하는 것과 동네에 하는 것과 사실 동네에서 오픈하는 게 월등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시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근무하는 게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근무할 때 하고 상담할 때 하고요 동네에서 상담할 때 하고는 또 달라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요 시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상담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동네에서 상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시내에서는 손님들이 상담을 해서 원하는 걸 그거에 맞게끔 상담을 해줘요. 하지만 동네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의자에 딱 앉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내 얼굴형에 맞게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내 얼굴형에 맞게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고 와요. 의자에서 바로 상담 테이블로 와서 상담을 다시 합니다. 상담을 다시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사진 다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해요. 제가 볼 때는 동네의 미용실일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은요 뒤끝 있어요. 뒤끝 있어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요 막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알아서 해달라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특히 아무 말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다음에 가서 이제 입소문 막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저 미용실 머리 뒷다 못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이면은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상담을 충분히 보셔야 돼요. 이 사람과 이해가 다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를 머릿속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커트가 분명히 문제점이 항상 발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해서 이 사람을 나한테 무조건 존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내가 해주는 거 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오셨더라고요 손님이 오셔서 단발 커트를 이제 긴 머리인데 단발 커트를 하시고 손님이 있어요. 저는요 원장님한테 무한신뢰입니다. 무조건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진 갖고 오셨더라고요. 특히 사진 갖고 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영광이에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진 갖고 오신 분들은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갖고 오시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항상 뒤탈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올 수 있고요. 저는 시내에서는 드라이나 스타일만 잘 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시내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시내에서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파마를 하든 커트를 하든요 드라이만 예쁘게 해주면 손님은 막 데리고 와요. 많이 데리고 와요. 근데 동네에서 그렇게 해줬더니요 손님이 안 와요. 드라이 아무리 해주면은 이 손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집에 가서 머리를 감아요. 드라이 예쁘게 해서 드라이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머리를 감아요. 왜 감아요? 그랬더니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머리를 감고 나서 자기가 손질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재봐요. 머리가 어느 정도 짝짝인 것 같아 막 그래요. 미쳐요. 동네 오면 내가 볼 때는 시내보다 몇 곱절 기술이 더 뛰어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거 재봐요. 이거를 자기가 드라이 해보면서 손님한테 드라이 해보면서 이걸 재본다니까요. 맞았나 안 맞았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1,000만 원이나 매출을 올리려면요 시내에서 한 3,000만 원 매출 올리는 거하고 맞먹어요. 시내에서 3,000만 원 매출 올리는 사람과 동네에서 1,000만 원 매출 올리는 거하고는 거의 맞먹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동네 오면 시내처럼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못 받아요. 그쵸? 왜 못 받을까요? 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왜 못 받을까요? 동네에 들어오면요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네 갔더니 머리를 그렇게 못해. 머리를 못한다는 뜻은 과연 뭘까요? 사람들이 머리를 못한다는 소리는 과연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파마인 것 같아요. 아니, 커트인 것 같아요. 커트를 자기 수준에 맞는 커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 자기가 만족하는 커트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커트로 소문이 나는 미용실이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커트 잘한다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대신에 가격대가 비싸서 못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펌 가격이나 이런 모든 시술 비용, 화학 시술을 비우는요, 커트 대비 가격이 다른 거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커트를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브론트 커트만 하잖아요. 수술 치지 않은 브론트 커트만 저는 구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죠? 수술을 안 치면서 제가 브론트 커트만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그거에 준하는, 그거에 만족하는 손님들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샤기 컷을 안 합니다. 그럼 사기 컷 손님은 저는 안 하거든요. 샤기 컷을 원하는 손님은 저한테 안 와요. 왜? 나는 커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가 커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블런트 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신이에요. 저만 좋아해요. 그리고 파마를 해놔요. 근데 파마 가격이 저는 제가 7만원을 받아요. 기본 베이스가 7만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매출이 손님을 적게 받아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동네에서도 똑같이 내가 시내에서 준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시내 수준에 맞게끔 내가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동네 미용실을 전략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동네에 있지만 시내 수준에 맞는 기술과 시내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제공한다. 그러면 고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고요.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술 단가는, 그러니까 커트를 잘하는 것과 시술 가격은, 파마의 가격은 비례한다. 커트를 잘하고 고객이 커트를 잘한다. 고객이 머리를 잘한다. 이런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커트를 잘하는 소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다 이렇게 배낭 간판 걸어놨잖아요. 뭐 걸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커트 제일 잘하는 미용실. 그거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을까요? 저거 보고 손님 좀 오시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왔어요. 지금도 와요. 여기 이사 온 사람들이 저거 보고 들어와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한번 잘라봤더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비용을 내려가면 헉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의뢰로 여기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와요. 근데 받았어요. 마음에 들죠? 그러면 나 혼자만 하나요? 아니거든요. 누구 데려와요? 친구 데려와요. 근데 거기는 이 정도 비용을 하면서 머리를 해.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알고 오잖아요. 그쵸? 깎아달라고 하나요? 안 깎아주죠. 할인하나요? 할인 안 해주죠. 왜요? 그만큼의 기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할인이나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려면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동네 미용실일수록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내가 브랜드를 근무를 해서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들도요, 동네에 들어오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퀄에 있던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손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꾸로 손님은요, 그 원장 무시하거든요. 머리 못한다고 그 원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동네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한 동네에 최소한 요즘 같은 경우는요, 동네에 미용실 오픈할 때, 자, 길거리에 이렇게 보세요. 최소한 한 라인에 10개의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미용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미용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되는 미용실은 그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럭저럭한 미용실이에요. 근데 그 미용실은 왜 잘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저 미용실은 이길 거야. 손님들한테 잘해준,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님들한테 커피 한 잔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손님들한테 커피 잘 타주고, 옷 잘 받아주고, 어깨 마사지 해준다고 손님이 나 쫓아다니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꺼졌다. 응?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기술이 좋아야지만 손님들이 나를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술이 없으면 나 안 쫓아다녀요. 내가 커피 잘 탄다고 해서 손님 저 쫓아다니나요? 아니란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 조금 더 뛰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나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제 지역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거를 내가 시내에서 근무를 했다가 내가 그 동네에 오시면 그 동네에 수준하는 거를 기술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자만감에 나는 어디에 근무했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 미용실을 운영했다가는 금방 망합니다. 아셨나요? 그 수준에 맞는 거를 내가 그 기술에 맞는 그 동네에서 어떤 기술을 펼치는지를 내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의 펌을 굵기를 파악을 하셔서 내가 마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수준에 맞는 기술 커트를 구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게끔 만드셔야 돼요.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동네 손님만 받으면 게을러져요. 근데 전국에 있는 손님을 받으려면요, 내가 게을러질 틈이 없어요. 저는 무지하게 바빠요. 손님에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때요? 계속 올리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막 계속 올리잖아요. 유튜브 보고도 요즘 손님 많이 와요. 유튜브 보고 손님이 찾아와요. 커트하는 모습 보고. 뭐 분당, 일산 이런 데서 막 손님이 찾아와요. 얼마나 멀은 줄 알아요? 저기 광주 같은 경우는요, 광주 되게 멀잖아요. 저기 전라북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 갈 때는 저한테 2시간 반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미용은요, 특히 동네에서 하시면 좋은 게 또 뭔지 아세요? 잘 안 옮겨요.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마음에 들면은요, 다른 데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5년, 10년, 20년 계속 다녀요. 그 터줏대감이 잘 되는 이유는요,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가 돈 많이 버는지 아세요? 청담동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까요?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많이 벌죠. 근데 씀씀이 더 커요. 그쵸?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벌었으면은요,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1,500만 원을 쓸걸요? 과소비로. 근데 내가 동네 원장님분들은요, 한 1,000만 원도 벌죠. 그 사람들 1,000만 원 다 쓸까요? 아닐걸요? 그 사람들은 적금 많이 늡니다. 온갖 각종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20년 되면 그 한 자리에서 20년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아파트 하나 샀거나 건물 하나씩 다 샀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알짜부짜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으세요?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시내에서 오픈하는 것보다 동네에서 오픈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2, 3억 투자할 비용으로 차라리 땅 투자하시고요, 내가 이런 미용실 오픈하려면 최소한 1억 미만으로 오픈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술이 좋다, 커트를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시내보다도 훨씬 더 내가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순이익은 훨씬 더 많거든요. 순이익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건물 사시고 집 사세요. 응? 아셨죠?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청담동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돈을 이만큼, 내가 현재 이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처럼 씀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재산이 1억 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몇 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씀씀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만 원 쓰면은 어때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쓰는 거는요, 우습거든요. 응? 몇백억에서 1,000만 원 쓰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100만 원 쓰는 거 아까 스님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100만 원 쓰는 거는 푼돈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배 하나 샀다고 했어요. 그 엄청 큰 배 하나 샀어요. 비행기 하나 샀어요. 이름은 뭐죠?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준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놀랄 일자가 아니에요. 놀랄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일을 하시면 되고, 그 마인드로 내가 이 동네에 왔으면 이 동네 수준에 맞는 기술을 펼쳐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십시오.
성북동에 왔으면 성북동에 맞는 헤어 기술을 펼치십시오. 제가 노원이나 이런 변두리 쪽으로 가시면 그 동네 수준에 맞는 기술을 펼치십시오. 그 동네에 내가 빨리 접어들수록 어때요? 내 미용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미용실 하나 오픈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정말 고생고생해서 만든 미용실 아닙니까? 몇천만 원 해서 오픈해서 이 미용실 오픈했는데 망하면 어때요? 심각하죠. 그쵸? 속이 쓰리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